네, 이어지는 코너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거래소 네. 얘기를 나왔으니까 거래소 네. 관련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호주에서 모든 거래소에 대한 등록을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호주 정부는 4월 14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정보감시기관에 영업 및 등록을 신고해야지만이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고객의 신원 확인 의무는 물론이고 수상한 거래 또는 1만 호주 달러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호주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규제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 안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1일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 호주의 거래소 명령을 좀 봤을 때 어떻게 호주가 이제 합법적인 규제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네. 우리나라 거래소의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어떤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 살펴보면 될까요? 네, 어제 공정위는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4개의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는데요. 시정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요.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업체의 중대 과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발표입니다. 우선 발행 시스템, 또 통신업체의 서비스 불량, 또 서버 점검 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제대로 이전되지 못했을 때 전달되는 하자를 전부 다 회원들한테 밀었다는 거죠. 또한 디도스, 또 회원 PC 같은 해킹 같은 것에도 거래소들은 책임이 없고 회원들이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약관이 또 적발이 됐습니다. 또 출금액이 과도하거나 관리자가 판단하거나 장기 미접종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사의 책임이 있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부정 사용도 고객에게 실물 전가한 걸로 돼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다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고의 또는 과실은 손해배상이 원칙인 민법을 어겼다는 것이 공정거래 입장입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계속 시정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좀 빨리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 이 디코노미 분산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각종 암호화폐 CEO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국내 빅4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의 부사장이 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이례적으로 빗썸 부사장이 분산경제 포럼에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얘기냐면요. 정부는 럭비공을 축구공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규제를 쉽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금융기관 수준의 실사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기준은 준수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준이 없어서 이것도 문제다. 또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기관 수준의 기준 준수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소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가 가장 문제됐던 게 보안 문제와 도덕성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금융기관 수준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계 각국의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던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의 모넥스 그룹이죠. 이 온라인 거래회사 모넥스 그룹이 코인체크를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사실 로이터 통신이 확인을 했을 때 코인체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아직 정확히 조율 중이라고 말한 데 따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일본의 인터넷 증권사 모넥스가 중심으로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모넥스는 사실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만드는 인터넷 증권회사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라인, 야후 등 IT나 금융회사 중심으로 거래소가 재편성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인체크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만약에 모넥스 그룹이 코인체크를 인수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대형 IT 회사나 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사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주장했는데 거의 그 대형화된 그 금융기관이나 IT 회사로 재편성되고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그 현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두 모넥스 그룹과 코인체크의 어떤 협상 얘기를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모넥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코인체크의 어떤 고객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일본 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승인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체크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 nem코인 사건, 해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넥스 그룹과 인수가 좀 되면은 그에 따른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죠. 바로 석유를 바탕으로 한 페트로인데요. 이 페트로가 최근에 스캠 코인으로 이 등급이 나눠졌다라는 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요? 네, 이건 근본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 코인 등급 조사기관들이 그 페트로를 사기성 코인이라고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주요 정보를 누락시키고 블록체인 그 메커니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CO 벤치 같은 데에서는 평가 점수 5점 만점에 1.6점을 줬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초기 투자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자세하게 전달하지 않았고요.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은 현재 성공적으로 현재 ICO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 베네수엘라 페트로에 대해서 현재 경제 제재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행한 페트로가 과연 정상적인 그 코인이냐 암호화폐냐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현재 그 사기성 코인, 스캠 코인으로 분석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페트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는 투자자들이 그냥 투기 목적으로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백서나 이런 프로젝트의 목적을 보고 좀 꼼꼼히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이슈 분석해 왔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